자, 언어를 선택하는 거 사실 뭐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C 동의 language html 언어 선택 및 페이지 이동 이렇게 할까요? 자, 내용 작성하시고 자, 작성된 내용을 기준해서 쓸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모더나이즈는 끌게요. 이게 지금 쓰는 기법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자, 끄겠습니다. 자, 모더나이즈를 그럼 안 쓰면 뭐 구형 브라우저나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어, 이 모더나이즈의 기능에서는요. 제가 원하는 대로 끌고 올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제가 원래 하는 방식대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HTML5 쉬브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냥 조금 무식하게 검색을 하겠습니다. HTML5 쉬브라고 하는 아이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 github.com 해서 github에 기능이 있어요. 요거 갖다 들어가시면 파일을 여기 있는 코드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릴리즈 오른쪽에 릴리즈가 압축해 놓은 파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릴리즈 쪽에 들어가시면 2015년 옛날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합니다. 뭐 그전 것 이후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압축 파일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아이를 받아서 풀어주면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헤더, 아티클, 섹션, 푸터, A사이드, 피규어 이런 아이들을 구형 브라우저에서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얘가. 만약에 나는 구형 브라우저 중에 그냥 9 버전 이후만 신경 쓰겠다. 그럼 이거 안 깔아도 돼요. 동작해요. 나는 구형 브라우저 아예 쳐다도 안 볼 거야. 한다면 아예 깔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9, 9 버전 이상 신경 쓰실 거라면은 굳이 안 해도 동작을 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IE9.js 익스플로러 9.js, 익스플로러 7.js, 익스플로러 8.js라고 하는 아이가 기능을 동일하게 우리가 쓰는 기능들이 먹게끔 써있죠 내용들이. 자, 구형 브라우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호환성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써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9JS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7JS와 8JS와 9JS 세 개가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되나요? 9JS만 받으시면 자동으로 7, 8JS가 다 먹습니다. 동일하게 다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동작을 하고요. 여기 있는 링크는 아마 그쵸 없을 겁니다. 구글에서 올려놓은 아이들이 다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code.google.com의 PAIE7.js가 아예 파괴된 줄 알았는데 얘는 또 살아있네요. 요거를 받아주시면 동작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익스플로러 9 이상 쓰실 거라면 없어도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쓰실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것도 여기 뭐 받으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사이트는 되는데 파일 다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GitHub나 다른 쪽에 올라온 자료가 있을 거예요. 네, github.com에 폴리바브라 뭐 IE9JS 있죠? 요거 누르면 GitHub 페이지로 오픈소스로 있으니까 그대로 소스 파일 받으시면 됩니다. 릴리즈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파일을 압축 파일 통째로 받으시면 해결이 되죠. 여기는 IE9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자, 그 다음에 CSS 기능들이 구형 브라우저에서 대부분 동작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오른쪽에 다운로드해서 어디 또 있을 텐데 찾아 쓰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CSS 기능에서도 예를 들어 박스 사이징은 구형 브라우저에서 없는 기능이에요. 제가 많이 쓰긴 했지만 IE9부터 동작을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럼 보더 레디우스는 못 써요. 그림자도 못 써요. 획크는 당연히 안 되죠. 네, 구형 브라우저는 그냥 사각형 박스입니다. 그냥 먹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개발자들이 권장을 했던 거죠. 핵 갖다 써가면서 위드도 안 먹고 헤이트도 안 먹고 하면서. 네, 그런 걸 좀 도와주는 아이가 CSS 파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파이 차트 말고요, 파이. 자, CSS3 파이라고 해야 되나? CSS3 파이 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css3py.com이라고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그라데이션도 안 먹었다는 얘기죠. 바꿔 얘기하면. 그 다음에 레디우스, 그림자 이런 기능들을 써먹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파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좀 사용 방법이 좀 특이해요. 뭐라? 이제는 얘도 막혔네요. 됐다. 다운되는군요. 여기 오른쪽에 도큐멘테이션에 보시면 사용하는 getting st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에디션도 있네요. getting start에서 보시면 사용하는 방법이, 내가 예를 들어 선을 줬는데 이 선이 안 먹더라. 그럼 구형 브라우저에 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해당하는 앞에 벤더 프리픽스를 달아주시는 거고요. 자, 벤더 프리픽스 설명드린 적이 있죠? 없나요? 해당하는 브라우저에 맞게끔 쓴다. 따로 없나요?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뒤에다가 behavior URL 해서 htc라고 하는 파일을 연결을 해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되게 귀찮은 일이 돼요. 조금 귀찮은 아이의 룰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이제 구형 브라우저를 호환성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가시면은 이거 없으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기능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모더나이즈였어요. 자, 이걸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제가 3개 보여드렸죠. HTML5 15와 IE9과 CSS. 이전에 했던 버전들을 IE9에 맞게끔 호환성 시켜주는 아이가 IE9. 그 다음에 CSS의 다양한 완전 최신까지는 힘들지만 칼크나 변수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레디우스라든가 그림자 정도는 써먹을 수 있는 아이가 CSS3파이였다면 반응형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당연히 구형 브라우저는 안 돼요. 그래서 리스폰시브라고 하는 반응형 관련된 사이트가 있어요. sive.js. 자, responsive.js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겠죠. 자, 왜 주소가 옆에 있나? 자, 그러면 레스폰시브 반응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또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하단에 GitHub으로 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또 찾아야 돼요, 이것도.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사이트가 많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찾아서 또 걸어 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할 때는 디벨롭 빌드라는 버튼 눌러서 그냥 전체를 체크를 자동으로 해놓고 썼었어요. 사실 그냥 저는 이거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고민을 안 했는데 문제점이 있었죠. 포커스 탭 인덱스가 날아갔고 또 하나 뭐죠? 오토 포커스가 날아갔고 일단 두 가지가 보였단 말이죠. 몇 가지가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몇 가지가 분명히 더 있을 텐데 적어도 그 두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라도 이 모더나이즈를 그대로 쓰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뭔가 좀 찾아보고 싶긴 한데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뭐 오토 포커스 뭐 안 나와요. 오토만 찾았더니 자동 완성, 오토 컴플리트와 비디오 자동 재생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쓸 거 아닌데. 그러면 또 그래 오토 포커스는 그렇다 치지만 탭 인덱스는 그래도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탭 인덱스를 검색했더니 안 나와요. i를 대문자로 써야 되나? 안 나와요. 탭을 4개가 있길래 찾아봤더니 SQL 그 다음에 IMU 테이블 뭐 이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테이블 이것도 안 쓸 거고 그 다음에 컨텐트 에디터블 다 관련이 없는 아이들밖에 안 뜹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장 여기 있는 것을 써먹을 수는 없더라. 전부 다 만약에 쓴다면 앞에서 체크했던 요 내용들 중에서 add your detect에서 add your detect라는 기능을 눌러서 내가 쓰고자 하는 HTML5 CU 왼쪽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프리픽스 달아주는 거 위에 돈 프리픽스 이런 건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프리픽스도 또 있죠? 프리픽스와 관련된 아이들은 일단은 체크를 해주시고 이후에 오른쪽에 보이는 기능들을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서 체크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많고요. 이거 언제 다 써야 되나 싶을 정도의 기능들이 많아요. 칼크 나 쓰는데 체크, 보드레이트 쓰는데, 박스 사이징 쓰는데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탭 인덱스는 원래는 강제로 할당하거나 우선순위를 주거나 포커스를 줄 수 있는 기능들을 빼는 거예요. 즉 접근성에 조금 더 탁월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탭 인덱스는 원칙적으로는 HTML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JS에서 컨트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문서 찾아보시면 몇 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JS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모더나이즈를 끄고 JS 불러오는 걸 끄고 그냥 할당하겠습니다. 그냥 할당을 해야 여러분이 개념을 파악하실 거니까. 자, 여기다가 H1 있고요. 뭐 그냥 임의로 내비게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ID, GMB 쓰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 H2를 통해서 뭐 내비게이션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외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자, UL 안에 LI 안에 개수가 뭐 적당하게 몇 개가 들어가겠죠. 5개 정도 있다 치고 A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저는 얘를 디자인하려는 용도라기보다는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구성이라는 얘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얘네보다 먼저 가야 되는 I는 사실은 랭귀지죠. H1을 먼저 간 다음에 가셔도 되는데 사실은 타이틀을 먼저 읽어줍니다. 사이트에서.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 타이틀에 들어가 있는 이름을 읽어주고 나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H1을 굳이 먼저 갈 필요 없이 바로 랭귀지에 포커스를 가주면 되는 아이예요. 자, 대부분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 쓰시고 뒤에 쓰기는 하죠. 뒤에다가 NAV 태그로 ID UNB라고 하나 쓸게요. 하나의 내비게이션 안에 원래 쓰면 되긴 하지만 일부러 따로 썼습니다. 그냥. 자, 여기다가는 언어 설정 뭐라고 쓰겠죠. 한국 페이지니까 KOKR 한국어 페이지니까 우리가 언어 설정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현재 기본은 한국어입니다 라고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언어 설정이라고 해서 클래스 블라인드로 숨겨주고 당장 보이는 언어는 한국어니까 UL 안에 li를 한 4개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클릭하면 페이지를 이동할 거니 그냥 바꿀 거니 라고 놓고 봤을 때 얘는 링크를 해도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한국어니까 한국어, 그 다음 영어 원하면 영어, 아니죠, 영어로 쓰는 국가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영어로 쓰면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 잉글리시라고 쓰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야 뭐 중국어 썼는데 이건 사실은 해석을 해보면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말 써가지고 이해해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어는 중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차이니스 이건가 썼지만 이 표현보다는 그냥 중국어는 중국어라고 그대로 써주는 것이 조금 더 해당하는 나라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프랑스면 뭐 불어라고 프렌치라고 쓰는 거고, 네,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나라의 언어별로 이름을 써주는 게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인 거죠. 물론 좀 깔끔하게 이쁘게 만든다 할 때는 그냥 전부 다 뒤에다 영어로 써주는 것도 어떤 팁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웹이라고 하는 아이는 누구나 웹을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별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자 서브1, 자 이쪽으로 좀 자주 오게 되는데 보기 좀 편해서 자꾸 오게 되는데, 자 서브1 왜 안되지? 서브1 갑자기 사이트가 막혔나요? 자, 끝에 보시면 이렇게 지구본 마크만 돼 있어요. 랭귀지 언어 마크만. 이 얘기는 사실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 언어 설정을 하겠다, 이 마크랑 떠 있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얘를 대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한국어가 대놓고 보이겠죠. 그런 아이들은 클릭했을 때 요 코리아가 먼저 보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되는데, 이 안에 똑같이 KR, EN, CN, 차이나 이렇게 써 있는데 랭귀지를 써놓은 것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냥 이렇게만 써 있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해당하는 국가에 맞게끔 표현을 좀 바꿔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뭐 비슷하게 그렇게 된 나라가 몇 개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쇼핑몰 한번 볼까요? 자, 글로벌 버튼 눌렀더니 영어, 중문 써있죠. 마우스 올리면은 뭐 중문 사이트 이동, 한국어로 써있네요. 신기하게도 잉글리시 영문 사이트 이동. 되게 특이한데 이게 해석이 좀 특이하긴 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 상태에서 탭 누르면 상단의 검색창, 카테고리, 본문, 내용들을 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이들 하기 전에 글로벌을 먼저 갔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평균적으로 사이트를 좀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요? 대한항공 가볼게요. 갔는데 이상하면 어떡하지? 잘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들 잘 만들었다고 맨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네, 회사니까. 탭, 탭. 근데 여기는 언어 설정이 어디 있죠? 왜 밑에 있어? 아래쪽에 랭귀지가 들어있고 위에는 랭귀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네요. 또 있나 볼까요? 아시아나. 자,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뭐 물론 어떤 주요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얘도 좀 뒤에 오네요. 처음에 본문 바로 가기부터 쭉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언어부터 세팅을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라 선택하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한국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왜 두 개가 따로 있냐면은 클릭했을 때 어느 나라의 어느 언어 눌렀을 때 적용하게 누르면요. 적용을 한 다음 선택하고 적용을 눌러줘야 그때서야 이동해라 라고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누르자마자 바로 가는 건 접근성 원칙이 원래 어긋나요. 원래는 선택을 하면 그 페이지 옆에 이동하기라는 버튼이 따로 있어야 되고 눌러주면 그제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제대로 적용한 자 기본 내용들은 그래서 선택을 하고 옆에 링크 버튼 누르면 그제서야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 게 내용입니다.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게 원칙이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국어가 먼저 떠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요, 한국어만 보여주고 나머지를 숨겨놔요. 또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따로 이렇게 해놓고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있기는 해요. 그럼 여기다가 소위 탭 인덱스를 걸어서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게 여기라고 생각해서 1이라고 쓰는 편이에요. 탭 인덱스는 1은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아이, 0은 기본적으로 탭 인덱스 조건을 강제 보여하는 거, A나 버튼과 똑같이. 마이너스 1은 포커스가 있는 아이를 강제로 제거하는 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탭 인덱스 속성은 마이너스 1은 본래 가지고 있는 포커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제거한, 없애는 기능이고요. 없앤다라기보다는 안 되게 만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아이는 포커스의 기능을 강제로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즉 A나 버튼처럼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1은 그럼 뭐냐? 포커스의 기능을 강제 부여하는 겁니다. 0이랑 똑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먼저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포커스가 가는 아이예요. 원래 내용들 말고. 그럼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만 있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2, 3, 4, 5, 6, 7, 8, 9, 10 다 돼요. 숫자가 높을수록 먼저 가지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현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잘 안 쓰고 마이너스 1, 0, 1 이 세 가지만 씁니다. 써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실질적으로는 태그에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뭐 한다? JS로 부여한다. 원래는. 네. 탭 인덱스는 자바스크립트로 왜냐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탭 인덱스 부여하고 필요 없으면 강제로 빼줘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 있으면 이제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맞게끔 접근성에 의해서 처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UMB 안에 UL을 안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SS에다 가볍게 써볼게요. 자, id UMB에 내부에 있는 UL을 자, 디스플레이 논 하면 아예 안 보이잖아요. 없어지겠죠. 대신에 자, id UMB에 포커스를 가지게 되면 그 내부에 있는 UL을 나타나게 만들어라 라고 권한을 주는 거죠. 자, 지금은 단순하게 포커스 줬다 뺐다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 건데 차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JS로 그 이후의 기능들을 컨트롤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포커스뿐이 아니라
호버, 마우스 올리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다른 기능 필요 없이 요것만 있어도 됩니다. 자, 요것만 있어도 되니까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여기입니다라고 인식만 시키게 해줄게요.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무런 디자인 안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기는 싫을 거예요. 보기는 되게 싫겠지만 자, 내용은 나올 테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없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자, 그 다음에 키보드 탭 여기도 A에다 걸어놨어요. 하지만 탭 누르면 이쪽에 먼저 포커스를 오게 만들어주는 I가 바로 이 기능이겠죠. 그리고 한국어, 잉글리시, 중국어 써놨으니까 얘를 우리가 클릭하면 해당하는 페이지로 원래는 이동을 하게 만들어 주겠죠. 그럼 언어를 어떻게 바꾸나요? 그냥 한국어면 한국어 홈페이지를 HTML 또 만드는 거고요. 영어면 영어 페이지를 또 만드는 거고 중국어면 중국어 페이지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냥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번역해주는 기능이 옛날에 많이 있었지만 제대로 번역이 안 되다시피 하니까 전부 다 그냥 다 새로 만듭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벤츠나 BMW 같은 사이트, 미국 사이트, 한국 사이트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만든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